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병원의 김민거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분야인데 저는 임상양리학을 전공했고요. 임상양리학은 어떤 분야냐면은 쉽게 말해 신약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하는 그런 거에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저희는 임상시험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상시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사이고요.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선영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했던 연구입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2013년에 온열암 치료실을 개소하면서 이제 이선영 교수님께서 계시네요. 이선영 교수님이 사실 저희 동기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기가 들어왔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암이 있는 사람에게 열을 가했더니 뭐 암이 줄어든다,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이게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 암세포하고 정상세포가 다르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열을 가하면은 에이팝토시스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열을 가한다 이게 포인트로 들려졌고 그러면 이제 열이 가해지면은 체내에서 블러드 플로우에 이제 변화가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약물의 파마코카이네틱 약물 농도의 변화가 생길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하다라고 이상현 교수님께서 그러셔서 그럼 우리 한번 의기투합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약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둘이 상의를 했는데 그러면 캔서 환자들이 뭔가 온열암 치료를 받으면서 먹을 수 있는 약이 무엇이 있는가를 같이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온열암 치료하는 그 시점에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약물로는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이제 페인킬러 약물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페인킬러 제제로는 아큐판 제제하고 펜타닐로 되어 있는 액틱 이 두 가지 제제가 아마 온열암 치료하는 동안에 가장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약물들을 가지고 뭔가 온열암 치료를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큐판 같은 경우에는 네포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약이고 널리 쓰인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액틱 같은 경우에도 뭔가 통증이 심한 암 환자에서는 이런 빨아먹는 형태로 되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스터디를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첫 번째 아큐판으로 한 연구를 스터디 A, 액틱으로 한 연구를 스터디 B로 해가지고 나눴습니다. 먼저 아큐판으로 한 연구는 얼마 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되었는데 스터디 디자인은 단순합니다. 이제 2x2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1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1으로는 6명, 그룹 2로 6명을 이제 구분을 하고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입원했을 때 아큐판을 복용하게 한 다음에 시리얼하게 이제 0시간,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런 식으로 24시간 동안 혈중에서 약물 농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입원하도록 해서 이때는 아큐판을 먼저 먹고 30분 후부터 일렉트로 하이퍼서미아 온열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체열을 한 거죠. 액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체열을 더 인센티브하게 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첫 번째 입원했을 때는 액틱을 먹고 일주일 후에 다시 액틱을 먹은 후 30분 후에 온열암 치료를 받도록 하는 디자인을 했는데 이때는 약 먹기 전 그리고 15분, 30분, 45분,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4시간 동안 체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온열암 치료 방법은 복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약물을 먹었을 때 약은 주로 이제 위장 관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온열암 치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대략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이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아큐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아래쪽 오픈 서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큐판만 복용했을 때 나온 혈중 약물 농도의 양상이고, 이제 클로즈 서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온열암 치료를 받으면서 농도를 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분부터 1시간 동안, 1시간 반까지 이제 온열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농도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온열암 치료를 가했을 때 장내에서 블러드 플로우 이런 것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아큐판이 흡수되는 게 좀 더 빨라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조군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단지 약간 증가하는 정도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뭐 약동학적 파라미터를 비교했을 때는 약 10% 정도, 10에서 2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변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진통제 입장에서는 뭐 크게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살짝 변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액틱 제제는 펜타닐로 되어 있는데, 이 제제 같은 경우는 좀 약동학적으로 약간 복잡합니다. 두 번의 피크를 보이는 양상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입안에서 경구로 이제 빨게 되잖아요. 사탕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면은 우선 입 안에서 바로 전신 순환으로 흡수가 됩니다. 약 25% 정도 그렇게 흡수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피크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75%가 장내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장내로 흡수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피크가 이 두 번째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클로즈 서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온열암 치료를 받으면서 한 건데, 역시 살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본 결과도 역시 온열암 치료를 받는 시점 즈음에서 좀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약동학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 약 한 2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정리해봤을 때는 아큐판과 액틱 제제에 흡수되는 속도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온열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이 약을 먹는다고 엄청난 농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기존에 복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복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선영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같이 함께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 외에 하스피케어나 판비오 그리고 현대약품에서 이제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